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3대 지수는 철저하게 급락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현재 달러는 원화로 1274원, 13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간다라면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말 것인가?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버티는 것이 답일 텐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있습니다. 역대급 하락 2022년,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아마도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엄청난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금리 인상, 연준의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이 왔었다. 현재 5월달, 과연 이 엄청난 역사적인 하락은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 2020년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며 이제 마이너스 4%, 많은 분들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루시드 마이너스 10%가량이 까지면서 16불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마이너스 20%가량이 깎이면서 22불. 정말로 안 좋은 시기에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엄청난 폭락을 맞이하고 있는 리비안.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날 리비안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나스닥 반전이 안 나와주면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리비안입니다. 테슬라 역시나 마이너스 9%가량이 떨어지면서 787불에 마무리를 하였고, 정말로 최근 들어서는 돈을 잘 버는 기업, 우량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9%, AMD도 마이너스 9%,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정말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하락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벌었던 돈 이미 다 반납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다 삭제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다 하던 미국의 단타 개미 형들 이미 다 잃었고, 이미 다 슬픈 상태이고, 이미 다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잠 못 드는 서학개미 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비관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스닥의 대폭락이 나오는 가운데 시티그룹에서는 루시드 목표 주가를 36불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5불에서 36불로 떨어뜨렸는데, 그렇다면 루시드의 정말로 큰 그림이 바뀐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루시드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이런 성장주들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딜리버리 대수인데, 루시드는 기존의 예상 목표치보다 조금씩 계속해서 목표치를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매출치도 역시나 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루시드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10만 대 딜리버리, 그 연도는 2025년으로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 루시드가 바라보는 큰 그림은 여전히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고, 2025년 흑자 전환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분기가 끝났고 2분기 딜리버리 대수, 사실 많은 분들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1분기에 360대가 딜리버리 되었고, 최소 이제 2분기에는 900대 이상, 1500대, 1800대, 아마도 1분기, 2분기, 상반기 딜리버리 대수는 1500에서 2000대 이 정도 수치로 예상을 하시면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 루시드가 취하는 전략이 하이 프리미엄의 로우 볼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점점 분기별로 어떻게 하면 하이 퀄리티, 하이 볼륨 전략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루시드 1분기 매출 57밀리언에 360대 딜리버리면 대당 16만 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7밀리언보다 당연히 매출은 계속 올라야 되고 딜리버리 대수 360대보다 배로 계속해서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딜리버리 대수를 늘리면서 대당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시드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시다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확장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루시드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제는 캐나다에서 딜리버리가 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고, 캐나다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 독일 시장으로 이제 확실하게 진출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 페이즈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최근에는 딜리버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대기 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많이 안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량들은 테스트가 되는 차량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더가 블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 테스트를 마치고 들어가는 루시드 에어 차량, 고객들에게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루시드 에어 차량, 조금씩 확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은 루시드의 밝은 미래는 알겠지만 롱텀으로는 불리시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이 워낙 안 좋고 나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한동안은 베어리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10불 밑까지 외치는 이런 분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바이든이 똑바로 못해서 그런 것이다. 모든 주식의 정석대로 공포의 살아를 외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 지금 많은 분들 알고 있습니다. 공포의 살아. 그런데 현재 현금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어쨌든 루시드의 강성 주주 여러분들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홀딩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루시드 에어 차량의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이제 여름에 될 거라고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에티바에서 전기차를 내놨을 때 이거 테슬라 모델 S랑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닐까, 완전 뺏겼는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루시드 에어 차량이 테슬라 모델 S보다 이쁘다 이런 소리가 듣는, 어쨌든 루시드는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런 인테리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스커의 CEO가 우리가 애플카 디자인 해줄게 이런 이제 공개 구원을 하였는데 피스커가 차량 디자인을 잘하기는 합니다. 리비안의 주가를 하락시킨 포드는 이제 테스트 트랙에서 F150 라이트닝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정말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픽업 트럭 포드에서 물량을 꽤나 많이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유럽의 정기 딜리버리 밴을 공개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포드가 디자인은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WLTP 주행거리가 236마일이면 EPA로 넘어오면 한 150마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부분, 승용차 부분보다는 역시나 상용차 부분에서 가장 먼저 뭔가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대형 트럭들이 자동으로 물류를 운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 모빌리티 부분을 계속 팔로잉을 하고 싶습니다.